정치다파입니다. 막바지 추위로 20cm 눈폭탄이 우려되는 일요일, 대설 경보가 내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월요일 출근길 교통 대란이 예상되는데 출근길 안전운전 하시길 바랍니다. 자,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 조사에서 이재명 경기지사가 압도적 선두를 달리고 있다는 조사가 나왔는데요. 자, 5일 한국갤럽에 따르면 지난 12일에서 14일 사흘간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에게 자유응답 형태로 다음 대통령감으로 누가 좋다고 생각하느냐라고 묻는 결과 이재명 경기지사 23%, 윤석열 검찰총장, 춘장 13% 의미 없고요. 이분은 의미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이낙연 민주당 대표 10% 순으로 조사됐습니다. 자, 이재명 지사의 지지율 23%와 이낙연 민주당 대표의 10%, 자, 이 격차 13% 격차가 작게 잡아서 13% 정도 격차가 나왔는데요. 이재명 지사의 지지율 급상승은 이낙연 대표의 전직 이명박근혜의 사면론을 들고 나와 사회 대통합을 주장하면서 민주진보층 지지자들이 그 실망감에, 그 꺾지 않는 고집에 대거 실망하여 이재명 지사로 지지율이 이동된 것으로 보입니다. 자, 한마디로 지지율 하락으로 인한 이낙연 대표의 조바심, 두근두근 조바심이 부른 똥포를 찼다는 얘기입니다. 자, 청와대 또한 이낙연 대표의 사면론에 대해 언급은 적절치 않다는 입장 표명이 나오기도 하였습니다. 이번 조사에서 특히 중점이 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대구 경북 지역의 이재명 지사의 지지율은 소폭 상승하고 계속 있는데 별 의미 없는 수치라 생각하고요. 대선에서 민주당의 대구 경북의 실제 표심은 국민의힘의 몰빵입니다. 인물보다는 우리가 남이가 라는 지역 토착의 프레임, 이 지역에서는 아직도 중요합니다. 한마디로 대구의 힘이 국민의 힘이 되는 지역이죠. 지지는 하되 표는 말로 하지 않는 지역입니다. 강남 서초와 비슷한 성향이죠. 자, 이거는 더 들어가면 지역 감정을 불러일으키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중요한 포인트 첫 번째, 민주당 지지층 내 이낙연 대표와 이재명 지사 간 지지도 격차의 경우 이재명 지사 43%, 이낙연 대표 23%로 2배 가까이 벌어졌습니다. 자, 지난달 조사에서 이낙연 대표 36%, 이재명 지사가 31%로 맹추격을 하고 있었는데 그 격차가 좁아진 상태에서 이번 조사에서 골든 크로스가 발생한 것입니다. 한마디로 민주당 내 친문재인 대통령 지지층이 이낙연보다는 이재명의 정책과 생각이 낫다. 그래서 이재명을 지지하겠다라는 생각이 조금씩 짙어지고 있다는 말이겠죠. 자, 두 번째로는 이낙연 대표의 정치적 고향이자 최대 지지 기반이 호남에서 이재명 지사에게 추월당하는 이런 일이, 자, 호남에서의 이재명의 골든 크로스가 또 발생한 것입니다. 호남에서 이재명 지사의 지지율은 28%를 기록, 이낙연 대표 21%, 오차 범위 내 밖으로, 안으로 말고 밖으로 따돌렸습니다. 자, 무엇보다 이낙연 대표가 새해 일성으로 꺼내든 전직 대통령 사면론이 지지율 하락세를 부채질한 것으로 분석이 나오는데요. 자, 여기에다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통과는 시켰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과 협의해서. 자, 그런데 그 법안 내용이 세상에나 사람이 죽어도 처벌을 할 수 없고 법안도 몇 년 후부터 시작하는 걸로 되어 있고 기업 측, 사주, 기업이 유리한 법안으로 만들어져서, 자, 사람이 죽어도 다쳐도 그 법으로 처벌을 받을 수 없는 유명무실한 법이 되었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 또한 민주진보층 지지자들이 그런 반발한 그런 지지율도 한몫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낙연 대표가 계속 나가신다면 대권 가도에 비상등이 켜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낙연 대표의 반전 카드, 자, 글쎄요, 그리 많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재명 경기지사의 돌출적인 행동으로 인한 실망감, 그 지지율 하락을 기대는 해볼 수 있겠으나, 자, 우리 이재명 지사
이재명 지사님도 자, 그 정도는 알고 계신 것 같습니다. 자, 오늘만 봐도 내일 월요일 날 경기 재난기본소득 경기 전 도민에게 10만원씩 지급하는 기자회견이 예정되어 있었으나 문재인 대통령의 새 신년 인사가 내일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자, 그 기자회견을 뒤로 미뤘다는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정치타파가 몇 번을 말씀드렸듯이 지지율 상승 하락에 동화되어 우쭐대고 초조한 마음은 자, 그 사람은 실수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은 그렇습니다. 사람은 항상 그렇습니다. 자, 본인이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일에 충실히 임하면서 성과를 내는 거, 그 성과가 국민과 도민을 위한 성과라는 거, 자, 그래야 국민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 게 아닌지 싶습니다. 자, 그리고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7일 검찰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 금지 조치 과정에 위법이 있었다는 의혹을 다시 들여다보기로 한 데에 대해 윤석열의 보복 수사라고 했는데요. 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당시 중대한 비리 혐의를 받고 있었던 김학의 전 차관이 해외로 도주하게 놔두서는 안 된다는 여론이 높았다. 이에 검찰이 법무부에 긴급하게 요청하는 형식을 취해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한 긴급 출국 금지를 했다라며 만약 출국 금지가 실패했다면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에 대한 수사처럼 신병합부를 못해 수사가 중단될 수도 있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이어 일련의 과정을 일개 검사가 독단적으로 처리한 것이 아니다라며 드러난 여러 사실관계를 보면 검찰총장과 대검 차장에게 모두 보고하고 대검 지휘를 받아서 처리된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강조했는데요. 김 의원은 그럼에도 지금 윤석열 검찰은 김학의 전 차관의 출국금지 사건을 가지고 자신의 편에 서지 않는 검사들을 찍어내는 보복 수사로 의심되는 수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며 명백한 잘못된 수사라고 비판을 하였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런 상황을 그때의 대검 지휘부가 지켜만 보고 있는 것은 너무 무책임하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자, 김학의 사건은 그 히로뽕인가요? 마약 관련 거, 성범죄 관련 그런 의심이 되는 사건인데요. 그러면서도 무혐의 처리해준 그때 검찰들이 있었는데 다시 그때 수사관들이 이 사건을 김학의가 못 도망가게 해외로 도망을 가지 못하게 출국 금지시킨 그 건에 대해서 윤석열이 잘못되었다라며 수사를 하겠다는 겁니다. 참 웃긴 일이죠. 이 건은 수사를 할 게 아니라 표창장을 줘야 할 건입니다. 그때 수사관들, 그때 검찰들에게. 근데 윤석열은 여기에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 분명히 무엇인가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으로 자, 쉽게 말하면 검찰의 항명, 그 다음에 기획수사 또 시작하는 겁니다. 탈탈 털기 수사, 털보 수사. 자, 아무리 봐도 검찰개혁. 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부터 해야겠습니다. 자, 일단 검찰정법 4조를 폐지합니다. 그리고 수정을 하시든가. 그리고 검찰의 수사권 폐지 법안도 국회에서 그냥 통과시키고 검찰의 이름도 바꾸고 수사청, 수사검사, 기소청, 기소검사 이런 식으로 바꾸고 나서 자, 이들의 검찰 카르텔, 사법 카르텔을 자, 저지시키고 검찰 개혁이 실질적으로 시작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닌지 자, 그러한 생각이 드는 하루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감사합니다.